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일 시장이 피를 흘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섭게 주식을 집어 던지면서 코스피 6천선이 속절없이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급락해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까지 발동됐습니다. 우리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는 19만 9,900원으로 7.67%, SK하이닉스는 98만 원으로 7.63%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오히려 3%가 올랐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왜 한국 반도체만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그 잔혹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은퇴자금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반도체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결국 오른다는 믿음으로 이 3억 원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계좌를 열어보니 수익률이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단순한 건강한 조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첨단 기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즉 팹은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고 엄청난 화학가스를 들이마셔야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하는 HBM 반도체 아시죠? 칩을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이걸 만들려면 특수가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를 연결해주는 WF6, 공사장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NF3,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코팅제 역할의 NH3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들의 재료가 어디서 오느냐입니다. 과거 2014년에서 2015년 우크라이나 분쟁 때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네온가스 가격이 무려 20배나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처졌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힐 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유가가 150달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3억 원을 투자한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력비가 40%, 배에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25%나 뜁니다. 이건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이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최대 15%까지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5,500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삼성전자는 기업이 가진 순수 자산 가치와 주가가 똑같아지는, 즉 바닥 중의 바닥이라고 부르는 PBR 1배 수준까지 주가가 억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버티면 배당금 나오지 않냐고요? 지금 주가 하락폭은 배당금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팔아야 할 물건의 수요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중동 최대 상권인 애플 두바이 매장 등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현지 불안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IT 기기 판매가 뚝 끊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IT 기기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대체 누가 만듭니까? 대부분 삼성과 하이닉스 물량입니다. 공장 돌리는 원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정작 칩을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할 고객사들의 판매량은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이 양쪽에서 녹아내리는 최악의 이중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왜 오를까요?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도면만 그리는 팹리스 설계 기업이죠. 반도체는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공장에 돈을 주고 맡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생산 단가 인상폭을 10% 수준으로 꽉 눌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한 그 골치 아프고 더러운 제조 리스크는 전부 아시아의 공장들에게 떠넘기고 미국은 기술 설계에 대한 단물만 쏙 빼먹겠다는 무서운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공급망 재편의 숨겨진 민낯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당장 이 주식을 팔고 저 주식을 사시라고 종목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생존 시나리오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첫째, 섣부른 물타기는 잠시 멈추고 거시지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위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과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는 변곡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바닥을 예측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행동보다 상황을 관망하는 인내심이 곧 자산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둘째, 맹목적 장기 투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계좌의 방어벽을 어떻게 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은퇴자금 3억 원이 전부 한국의 제조 기반 반도체에만 묶여 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 계좌가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은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공장이 없어서 제조 원가 폭등의 타격을 피할 수 있는 미국의 팹리스 기업으로 돈을 피신시키거나 오히려 중동 분쟁이 격화될 때 주가가 방어되는 방산 섹터나 에너지 기업들로 교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왜 강세를 보였는지 그 거대한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시라는 뜻입니다. 산업의 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상향한다는 과거의 낭만적인 성공 방정식은 원자재와 공급망이 무기가 된 지금의 복합 위기 장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원가 폭등의 독배를 마시고 누가 그 위에서 콧노래를 부르는지 이면의 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분산하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